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네, 간밤의 지구촌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탈북자 9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송된 일이 있었는데요. 예. 라오스가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중국으로 나온 탈북자들이 태국이나 라오스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루트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이용됐었는데요. 예. 라오스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 동남아 루트의 장래가 조금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이번 사태 후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영사대사가 라오스를 방문했는데요. 라오스 측은 모든 불법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소속 국가로 송환하게 돼 있다라는 법과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동안 라오스는 탈북자를 한두 달 데리고 있다가 제3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한국에 가는 걸 용인해 왔는데요. 이제는 법대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북한은 이번에 라오스에서 탈북자를 붙잡아서 아주 신속하게 비행기로 데려갔는데요. 예.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겨레 신문이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작년부터 북중 국경지대 통제를 크게 강화하기도 했다는데요. 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재작년까지는 대개 1년에 한 2,000명 정도, 2,000명 이상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는 1,508명밖에 안 들어왔고 올해도 5월 중순까지 500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왜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작년에 김정은 체제가 새로 들어서면서 인민경제 개선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탈북자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니까 예. 일단 못 나가게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작년 초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송된다는 게 그 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도 데모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단속 강화로 나가게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들을 계속 보호하고 또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조용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시끄러운 외교를 하면 오히려 탈북자들이 위험해진다라는 지적이 탈북자들의 입국 수 감소로 입증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북송된 탈북자 중에 일본인 납북자의 자식이 있다는 설은 근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근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 북송된 탈북자들을 1년 이상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예. 또 납북된 일본인들의 가족들은 북한이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탈북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나 또 일본 정부도 그 보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별로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거구 정치인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부결됐다고요? 하시모토의 문책 결의안이 통과되면 하시모토의 사임 가능성도 있었는데 예. 결국 통과가 안 돼가지고 하시모토가 기사회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오사카 시의회에서 하시모토 시장이 위안부 망언을 해가지고 시정을 크게 혼란시켰으니까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문책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을 낸 쪽보다 여당 표가 하시모토 당표가 한 표 적어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예. 캐스팅 보트를 쥔 공명당이 막판에 하시모토를 살렸습니다. 공명당은 원래 찬성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문책 결의안이 통과되면 사임을 하고 재신임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시모토가 배수진을 치니까 결국 공명당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시모토가 자기 말대로 사임을 한다면 일단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재선거를 해서 또다시 당선이 되면 그때는 더 힘이 세질 것을 우려한 그런 공명당의 결정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하시모토가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결국은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 결과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이 올해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요?
미국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든지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의회에 제출한 2012년 테러 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이렇게 4나라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은 2008년 말에 있었던 핵검증 합의에 따라서 테러 지원국에서 빠졌는데요. 예. 올해까지 5년째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예, 미국 의회에서 그런 목소리가 일부 있었고 또 법안까지 발의됐었는데 예. 그렇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 핵실험과 도발 위협을 테러 지원 행위하고 직접 연관시키는 건 무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하려면 테러 지원을 했다는 새롭고 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없고요. 또 테러국 명단에서 뺐던 결정을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에 흠집을 낼 수 있어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한테 또 독극물 편지가 배달됐네요. 어제 오바마 대통령한테 리친이라는 독극물이 들어간 편지가 또다시 날아와서 비밀 경호국이 배달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비밀 경호국은 블룸버그 뉴욕시장한테 전달된 것과 유사한 리친 편지가 대통령한테도 보내졌는데 우편 분류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시장한테는 그저께 독극물 편지가 왔었는데요. 동시에 불법 총기에 반대하는 시장들이라는 단체의 간부한테도 리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낸 것까지 총 3통의 독극물 편지는 발송된 지역하고 메시지가 다 같았는데요. 메시지는 총기 소지권은 헌법과 신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자, 스위스가 은행의 비밀주의를 사실상 포기했다고요? 스위스 정부가 비밀 유지 전통을 지켜온 은행들이 탈세 의혹을 받는 미국인들의 금융 정보를 미국 정부에 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위스는 비밀 유지를 법으로까지 정해놓고 있어서 세계 최대 조세 피난처가 되어 왔는데요. 예. 세금을 피해서 세계에서 스위스 은행권에 들어온 자금이 우리 돈으로 2,253조까지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고객 명단을 내놔라 이렇게 압력을 계속 넣어왔는데요. 예. 거기다가 요즘에 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까지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나오니까 결국 스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장에서 배척당하지 않으려는 스위스의 자구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파키스탄 탈레반의 2인자가 사망했다고요? 미국의 무인기 드론의 공격으로 파키스탄 탈레반에서 서열 2위인 지도자가 그저께 사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북부의 와지리스탄에서 미국의 드론이 미사일을 쐈는데요. 예. 파키스탄 탈레반의 부사령관 레만이라는 사람이 사망자 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레만은 2009년 아프간에 있는 미 CIA 시설에서 미국인 7명을 죽게 한 테러를 벌인 걸로 지목됐는데요. 예. 약 56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레만의 사망으로 파키스탄 탈레반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국제뉴스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